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의상 보니까 가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하늘 벌써요? 그러니까요. 잘 어울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있겠지만 저희가 네. 오프닝하면서 네. 해결보지 못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아, 네. 얼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프닝 내용이 눈물과 행복의 상관관계였어요. 오, 카타르시스 효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오, 표현을 네. 썼더니 네. 참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주장을 또 하셨어요, 김영준 씨. 어떤 쪽에 심리학적으로 네. 더 맞을까요? 이게 무슨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결과가 네. 잘 울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뭐 이런 일도 잘하고 예, 네. 뭐 행복하다.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그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제가 뭐 그 배경. 기사나 네. 배경을 읽어보지를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마도 이제 잘 운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감정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지능이 높은 거고 그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행복감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논리적으로 좀 그렇게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저는 정서적으로 지능이 무지 낮은 건가요? 저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제가 그 뒤에 무슨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참을 수 있어야 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말이 되는 게 이제 참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 감정이 툭 튀어나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인내를 하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어떤 상황을 좀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또 그것도 행복함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굉장히 초등학생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네. 나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고급 답변이 나와서 뭐 종결입니다. 해결 봤어요 저희가. 그런가요? 네. 어제 한 1시 반쯤 자게 됐는데 네네. 그냥 잤어야 되는데 네. 한 10시쯤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유기견들 그러니까 예. 고양이든 아니면 강아지든 유기가 돼 있는 반려동물들을 레스큐를 해서 네. 돌봐주는 영상이 모음집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걸 1시 반까지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네. 불쌍해갖고. 세상에나. 네. 아니 뭐 그냥 어디가 부러지네 뭐 이렇게 막 그 살갗이 다 그 날라가네 뭐 아무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정말 뼈만 남으네 이런 애들을 갖다가 레스큐해 갖고는 돌보는데 네. 아유 그냥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어쩜 그렇게 안 됐는지 공감 지능이 높으신데요. 그러게요. 아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공감 지능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냥 애들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사망 직전까지 가니까 공격할 힘도 없어. 아이들이 그냥 만지는데 네. 늘어져 갖고는 뭐 이렇게 반항이라든가 저항조차도 못하는 그런 아이고.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참을 울면서 제가 왜 잘 울 줄 아는 사람이 뭐라고 또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네. 나 얼마나 어제 비참했는지 몰라. 아, 그거. 슬픈 감정. 너무 슬픈 감정 때문에 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는 순간에는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또 행복감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감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느낀 그 측은지심이 공감에 굉장히 중요한 바탕입니다. 그래서 예. 공감이 높으신 걸로. 측은지심 공감지능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어떤 그런 상황에 함몰되는 저를 느꼈어요. 너무 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함몰되는 저를 느껴서 보고 난 다음에 뭐 눈물이 영혼을 씻어주는 비누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비누 거품이 너무 많이 남던데 오히려 마음은 쓰라리던데.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영국의 다이아나 비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국민적인 애도가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애도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네. 많이들 슬퍼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우울증으로 네.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줄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물론 단편적인 예였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한바탕 확 다 울고 났을 때 오히려
찾는 숫자는 줄었다라는 그게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그럴까 생각이 싶어요. 들어요. 네, 추모와 어떤 애도와 상실감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카타르시스 효과랑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결과도 현상도 이해가 되는 바가 있네요. 네. 이 박사님께서는 또 어느 쪽을 안 들어주시는구나. 우정아 씨는 잘 울어야 행복하다. 저는 참아야 행복하다. 네. 네. 어느 쪽에 혹시 한 표? 제가 한 표를 던진다면요. 네. 안 던지셔도 돼요. 네. 눈빛으로 던졌습니다. 네. 대충 알아서 결정하세요. 알아서. 네.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뭘까요? 네. 두 분이 이제 의견이 달랐지만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잖아요. 아유, 저희 뭐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저희는 네. 네, 오늘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견이 다를 때 좀 감정으로 번지기도 하고, 감정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고, 서운함과 이제 상처들이 쌓일 수 있는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가 진짜 저 사람이랑 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위로받고 싶거나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앞섰는데 그게 잘 대화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에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특히 이제 부부간에 그런 오해와 갈등이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특히 이제 부부 싸움에서 어떤 점들을 좀 염두해 보면 좋을까 해서 부부 싸움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좀 들고 왔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확 떠오르는 궁금했던 평소의 질문. 네. 왜 가까울수록 싸움이 많이 벌어지나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깍듯한데 잘하잖아요. 네.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매너남이라고 경우는 하고 드물죠. 네. 네. 매너 있는 사람이라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데 집에서는 또 그런 네, 모습이 근데 아닐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감정 표현이 조금 참지 않는 네. 적나라해지는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네, 그 경우에는 관계의 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먼 사람일수록 내가 긋는 선들이 좀 확실하고 명확하고 또 그 선들을 긋는 게 쉬울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아와 타인의 경계가 조금 이제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친밀감을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을 열었던 부분들이 많을수록 내 감정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이 사람한테 어떤 거리감을 느끼거나 하는 것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자아와 타인 간의 경계가 좀 허물어진다면 이야. 내가 좀 숨길 수도 있는 감정이 삑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화낼 건 화내야죠. 네. 지금 우정아 씨 참 핵심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상대방을 저는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러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참 그 관계의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필요한 것 같아요. 너가 이 선을 넘었다라는 것을 가족일수록 뭐 그런 걸 굳이 선을 긋나 우리가 남인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럴수록 특히 이제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나와 남의 선, 부모와 자식 간의 선, 부부 간의 선에 대해서 좀 거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 이게 강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이 사람이 선을 넘어서 나에게 과도하게 좀 이제 어떤 뭐 압박감을 주거나 나를 좀 통제하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구분이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에 다치는 거는 내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어디다 선을 긋고 그 선에 대해서 말할 것인가 기분이 상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어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낯설게 보고 그런 거리 두기를 가끔은 해야 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또 돌맞을 얘기고 멱살 잡히는 얘기인데 저 개인적으로 참 불편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부부는 한 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각기 다른 두 사람이. 그렇죠. 각자 다른 사람이 각자 그냥 다른 살아가는 사람이 것 만나서. 뿐이지 그렇죠. 어떻게 그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걸 왜 저렇게 하지라는 게 저의 평상시에 네.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 네.
이거 의견이 틀리신 분들은 야단치셔도 됩니다. 네가 그런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딴 소리 한다라고 야단치셔도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반박을 못 하는데. 네. 근데 그게 하나가 가능한가요? 그게 그렇게? 저도 예전에 그 말이 되게 불편했어요. 네. 누구든지 어떤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불편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얼마나 한 몸이 되기 어려우면 그런 말이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이게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어떤 결과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하나의 생각을 뭔가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협상의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훅 들어오는 인식이 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과 나의 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고 나는 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입에 혀처럼 저 사람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런 뭐 생각 이런 가지면은 싸울 수밖에 기대의 없겠죠. 사항이 네.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남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선을 넘는 행위는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남이니까 우리가 같은 어떤 뭔가 비슷한 의견과 합의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우리는 무조건 한 몸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혀처럼 너가 굴어야 된다라는 기대에서 그 싸움과 갈등과 논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전제를 깔더라도 네. 또 이제 아니 이렇게 너 너무 선 넘었어라고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나오는 얘기는 뻔해요. 그럼 어떤 내가 얘기를 할까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 네. 어? 네. 내가 이런 얘기도 못해? 네. 우리끼리 이래 버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어떤 너 지금 선 넘었어라는 말이 상대방에게 주는 그 어떤 거리감, 내가 너 밀어낸 그 말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을 때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말 그 말의 어떤 무게가 더 실리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나의 이 불편감을 전달을 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이제 무턱대고 너 지금 선 넘었어 이러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몇 번 선을 넘었죠? 그러셨나요? 저도 궁금한 점은 네. 왜 어떤 커플을 만나면 우리는 평생 싸움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어. 네. 우리는 계시죠. 싸워본 적이 계셔요. 없어. 네.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밝히시는 분들도 계시고 싸울 일이 없다 그러시고 주변 분들도 이분들은 싸우지를 않아 항상 이런 모습이라는 이런 관계라는 그런 이제 평을 받는 커플들이 더러 계셔요. 가끔 계셔요. 네. 그런 근데 분들을 보면 계셔요. 계셔요. 분명히 그렇죠. 계셔요. 계셔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그 선을 잘 지키셔서 서로한테 그런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 넘음을 못 느껴서 싸움이 없는 건지 좋은 질문한다. 좋아. 아니면 이게 싸움인데 싸움인 줄 모르시고 그냥 우리는 안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건지. 세 번째. 네. 그냥 다 마음에 담아두고 참는 건지. 네. 네. 그 세 가지 모두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싸움이 없는 부부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한 번도 안 싸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싸움이 없다, 싸워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싸움에 대한 어떤 생각이 같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가 되면 싸움인데 우리 거기까지 가지 말자라는 어떤 합의가 살다 보면 이제 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싸워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시겠죠. 네. 싸움에 대한 정의가 두 사람이 동일하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거기까지 가지 말자 하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표현은 처음 들어본다. 양쪽의 싸움에 대한 정의가 일치해야 된다. 네. 일치하면 좋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건 또 박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처음 느끼는 네. 감정이네요. 네. 분명히 한쪽에서는 거칠게 얘기해서 네.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는데
거칠게 말한 쪽은 그게 그냥 뭐 별말은 그냥 아니었어라고 생각해버리면 편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싸움이라고 봐야 될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당했다고 봐야 될지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싸움에 대한 생각이 이제 같이 합의를 본 게 있다면은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합의를 본 게 있다면은 거칠게 말한 사람도 이제 자제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듣고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어떤 그런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대화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잘 없습니다. 잘 없고. 우리 만나서 자 우리가 싸움에 대한 네, 정의를 서로 합의를 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는 곤란하잖아요. 네, 이거는. 네. 사실 이제 부부가 되기 이전에 해야 하는 대화들 중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화거든요. 논쟁이 뭐고 갈등이 뭐고 어떤 싸움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합의도 결혼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그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렇죠. 안 싸워봤을 수도 네. 있고 아직. 그때는 자, 뭐 마냥 좋으니까 뭐. 그렇죠. 하지만 이게 아까도 부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정말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싸움에 대한 어떤 생각과 정의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그렇죠. 감정도 다릅니다. 방금 이제 얘기하신 경우에 이제 거칠게 말을 한 것이 나는 싸움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가족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서로 되게 숨김없이 그냥 가감없이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 상처받지 않고 뚝뚝 던지고 이런 게 굉장히 뭐 자연스러웠다면 이제 부부가 될 때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감정을 좀 이렇게 억제를 하고 좀 말을 할 때에도 굉장히 자제해서 얘기를 조심조심하고. 하고 조심조심 얘기하고 그런 가정에서 만났다면 사랑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좋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살다 보면 결혼 후에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다가온다면 그때는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 네. 제가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은 네. 상당히 그 편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다니실 때도 쿵쿵쿵쿵 하고 다니세요. 근데 네. 거주하시는 곳이 이 싱글이면 싱글 레지던스면 참 좋은데 이게 싱글 패밀리 홈이면 좋은데 콘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그냥 평상시 다니는 것처럼 쿵쿵쿵쿵 다니세요. 네. 네. 근데 아래층에서 얼마나 잘 견디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사시는 형수님이 너무 힘들대. 그렇죠. 저분이 그럴 수 있죠. 쿵쿵쿵 다닐 때는 자기 뇌가 진동하는 것 아이고, 같아요. 네. 그분은 그냥 조용히 다니셨던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인데 이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그게 적응이 안 된대요. 네. 그렇게 좀 천천히 다니라 그러지만 형님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분은 그게 그렇게 큰 불만인 거라죠. 조심성 없이 다니는 게. 그럴 수 있을 것 그게 같아요. 얼마나 그 두 분 사이에서 이걸 고쳐야 되고 나는 괜찮고 뭐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화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싸움의 원인이 그렇죠. 되고. 근데 형수님의 가장 큰 불만은 수십 년을 얘기하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은 아니 내가 내 집에서 왜 그렇게 조심하고 살아야 되느냐 네. 라는 게 그분의 지론이시고. 근데 갈등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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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분이 올려주신 사연은 싸움도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관심이 없으면 네.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데 네. 하나의 표현 방법이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적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신 거죠. 네, 동의합니다. 싸움도 애정이 없으면 나오지를 않는데 이제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합의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선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방금 얘기하신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이 사람이 몇십 년을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에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 관계에서 존중을 받고 싶고 그것이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이런 어떤 내가 이 관계에서 이렇게 느끼고 싶은 어떤 욕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니까 이 욕구를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속에는 네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애정이 없으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이 식으면 싸우기 시작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정이 식으면 싸우기 시작한다고요? 음.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서로 좋아하고 막 그냥 콩깍지 씌워 있을 때는 사실 안 싸우잖아요. 네.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뭐 서로 좋고 뭐 그 삐지는 것까지도 이쁘다고 하지만 네. 그러다가 이제 약간 이제 콩깍지 벗겨지고 현실도 눈에 보이고 저 사람의 장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단점이 유난히 붉어지면서 싸우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애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사람만 보이던 정말 콩깍지 씌었던 그 열정이 이제 한꺼풀 이렇게 벗겨지면서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들어왔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때 애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식었을 때라고 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내가 정말 그 열정적으로 이 사람을 보던 눈, 정말 단점을 하나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풀 벗겨지면서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삶을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이제 나와 이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생겨지는 갈등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간다는 건 정말 생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일상이고 삶인데. 네, 그렇죠. 일상이고 삶인데 언제까지나 그냥 모든 것이 예뻐 보이고 모든 것이 멋져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사람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애정의 다른 어떤 모습이 되는 거, 사랑의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사랑의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결혼의 준비 상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해본 결혼이었는데 준비가 안 된 결혼은 싸우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 혹은 한쪽이 존중을 전혀 모를 때 이유 없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선을 넘었다고 했을 때 내가 나쁜 마음으로 선을 넘었는지 좋은 마음이었다면 선을 안 넘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네. 말씀도 하셨어요. 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아까 수십 년을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도 쿵쿵거리면서 다니는 걸 못 고친다는 제가 네. 아는 형님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더니 우리 남편과 같은 분도 계시는군요. 네. 도저히 못 고치는 것 같습니다. 네. 라고 또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럴 때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그 싸움 때문에 상담을 네. 오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약간 처음에 창피해하세요. 왜 창피해하시냐면 너무 별거 아닌 걸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쿵쿵거리는 소리, 이렇게 뭉쳐진 양말,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싸우니까 너무 별거 아닌데 그 싸움이 어느 순간 보면은 너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창피할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사소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사소한 게 건드리는 이 나의 어떤 서운함, 상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에서 보기보다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뭐 그냥 어떤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안 한 설거지 이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확 불이 붙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우리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박사님은 오늘 준비한 거 한마디도 못해서 네, 지금 아직 시작도 네, 못했고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지금 괜찮아요. 질문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네. 싸움에서 나오질 못하네요. 이해합니다. 그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사실 네. 그분한테서 그 결정적인 상처는 이 사소한 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소한 것을 받아들여지는 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더 상처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사소한 거 얘기하는데 완전히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게 더 그렇죠. 예, 네, 네. 상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들어주는 게 그게 뭐가 어렵지라는 마음이 시작이 그렇죠, 될 수 그렇죠. 있죠. 이게 그건 이제 그분의 생각이고, 그렇죠. 네,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런 사소한 일로 그걸 그렇게까지 감정을 증폭시키고 네. 이슈를 키울 필요가 있나? 네. 그건 그냥 사소한 일로 그냥 let it be 네. 하면 좋은데 네.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가 저희 또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그럼 내가 예민한 거라고
이것도 못 들어준다고 어쩜 옛날 여자친구하고 똑같은 답변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그렇죠. 참 그 간극을 좁히기가 어려워지고 서로에 대한 어떤 인내와 참을성이 훅 떨어지면서 이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은 또 이제 멀어지게 되고 야, 쌓이게 그거 되는 정말 거죠. 사소한 일이야. 그걸로 이렇게까지 일 키울 일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걸로 조설 쓰지 마라고 얘기했다가 딱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이런 사소한 것도 못 들어주는데 맞아요. 앞으로 어떤 걸 부탁할 네. 수 있겠어. 네. 어우, 너무 절절하게 와닿는 표현인데요. 야, 제가 사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야, 왜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저는 네. 그게 참 답답했던 적이 이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 사소한 것도 못 들어주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져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이렇게 훅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약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거죠. 당연한 코스인데요. 당연한 거세요. 당연한 자, 생각의 방향인데요. 광고 듣기 전에 1번, 네. 2번 한번 합시다. 네, 우리 저 특히 자매님들, 네. 우리 저 누님들, 네, 그리고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여성분들, 1번 당연한 수순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이것도 수순이다. 못 해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얘기? 당연한 이렇게 수순이다. 작은 일도 이렇게 상처를 주는데 네. 못 알아주는데 나중에 큰 일을 너랑 같이 어떻게 해? 내가 그럼 어떤 부탁을 할 수 있겠니 네. 너한테? 널 우리가 어떻게 다- 의지할 수 있어? 당연한 가는 당연한 거죠. 수순이다. 네, 2번. 코스예요. 이거는 비약이다. 아직 뭘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점프다. 네가 아직 부탁도 안 한 일인데 이건 너무 비약이다. 그러면 내가 숨이 막힌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건 너무 정말 싸우자고 덤비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건 너무 큰 비약이다. 1번과 2번 중에서 모르기 어려워. 요 시츄에이션을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만약에 당연한 수순이라 그러면 그러면요. 모든 남성분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네. 사소한 것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남성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나 그럼 1번, 2번 또 해야 돼? 아니에요. 1번, 지금 1번이 형준아 다 네 편이다. 난 너랑 똑같은 생각이다.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니까 네. 지금 1번, 2번만 할게요. 네. 1번은 당연한 수순이다. 2번은 비약이다. 네. 네, 둘 중에 어느 쪽에 표가 많은지를 갖고 과연 이게 우정아 씨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는지 그렇게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칼폴리포모나에서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싸움에 대한 얘기를 사실 정말 치열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싸움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특별히 부부 싸움에 대한 가까운 사람과의 싸움. 그렇죠. 법칙, 네. 룰을 소개해 주시려고 내용을 받았는데 네. 박사님 지금 한 줄도 말씀 못 하시고 저희들의 치열한 질문과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 또 네. 소화하시느라고 네. 진도 못 나가고 있고요. 거기다 1번, 2번까지 했지 청취자분들이 또 주옥 같은 글을 올려주고 네. 계셔서 음. 잠깐 그러면은 박사님 소개해 주세요. 진도 나가기 전에 청취자분들의 의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부 간의 싸움, 부딪힘, 갈등, 이견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MBTI,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 둘이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당연히 충돌하죠. 문제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의 문제인데 갈등의 본질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박수가 나오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 너무 동의합니다. 다른 분께서는 부부든 부모 자식 관계든 한 몸 되기 힘들고 한 몸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인정한 사람이 한 몸 되기 위해서 타인과 신경 쓰는 것 일부라도 또 조심하는 생각과 그런 실천과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배우자도 자녀도 금방 느껴서 알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목표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게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는 거죠. 그 노력과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네.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네. 그래서 볼 때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그렇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대에 대해서도요 좀 고마운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랑 살아주는 게 나 그렇죠. 노력해 주는 것 자체.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게 네. 저는 우정아 씨한테 개인적으로 참 감사해 합니다. 저희가 네. 뭐 그 남남이지만
저 같은 사람하고 방송을 이렇게 12년 넘게 해주는 네. 것만 해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딴 사람 같았으면은 벌써 지쳐서 떨어져 나갔죠. 왜 안 느껴지죠? 감사가 안 느껴져요? 영혼이 빠졌나? 아니에요. 네.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다르죠.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떤 문제로 어떻게 다투든지 간에 배우자보다 문제가 더 중요해 보이니까 그게 문제지요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너무나 현명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또는 상대방하고 다투다 보면 배우자의 중요성은 없어지고 상대방의 위치나 무게감, 존재감은 없어지고 그 문제만 더 이슈가 된다는 그런 지적이신 거죠. 네. 그런 건 상처받아. 나 이런 맞아요. 실수 맞아요. 살면서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들. 네. 맞아요. 사실은 배우자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네.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툼이나 갈등이 있는 건데 그런데 배우자나 상대방은 싹 빠지고 없어져.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만 있는 거죠. 네. 그 문제를 때문에 싸우는 우리만 남게 되는. 맞아. 네. 선생님 이걸 올려주신 선생님 존경합니다. 네. 아주 그냥 네. 핵심을 저도, 네. 직각으로 찔러 주셨네요. 네. 네. 저도 몇 개 소개할까요? 네. 안경 썼잖아요. 안경 이제. 썼어요. 돋보- 조그만 글씨여가지고 또 안경 네. 썼어요. 가까울수록 관계가 가까우면 관심이 있으면 잠깐만요. 가까울수록 관계가 가까우면 관심이 있으면 더 말을 하게 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워서 더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척도인 것 같습니다. 싸움이 관심의 척도인 것 네. 같습니다라고 해주신 분이 계시고요. 제 경우에는요. 남들에게 평생 인꼬 부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작 우린 한순간에 어떤 일로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불편한 게 싫어서 참고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에는 주변에서 보기에는 어쩌면 인꼬 그렇게. 부부라고 네. 어떻게 네. 안 싸우고 잘 사냐 네. 했었던 거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40년 내내 평생 착한 아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 와이프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아내와 살면서 온갖 안 좋은 성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 어. 많으세요. 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지. 근데 네. 내가 싸우면서 내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밑바닥을 보실 수 있으면은 정말 다행이고 청신 온 것 같아요. 그 밑바닥을 보기 싫어서 보는 게 겁나고 두려워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계속 방어를 하고 더 싸우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이제 진짜 갈등의 골이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네. 박사님 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저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을 쳤는데요. 네. 저도 제 밑바닥을 보고 온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수치스럽던데. 그렇죠. 나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애였어. 힘들죠. 나 네. 정말 이런 종자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천박해?라는 걸 보고 오는 순간에 네. 저에 대한 자존감이 무지 흔들리더라고요. 네. 싸움에서 상대에 대한 실망감보다 더 힘든 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건 둘째고 네. 일단 그렇게 나온다고 밑바닥을 드러내는 저의 천성이 네. 이게 이렇게 경박할 수가 있나 싶은 거죠. 네. 무너지는 감정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싸움은 그러다 보니 건강한 싸움은 해야 된다고들 전문가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싸움 자체를 기피하게 돼요. 그렇죠. 싸우다 보면 또 그 밑바닥을 만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그걸 피해요. 네. 근데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피할 수밖에 없는 게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 평생 저보고 안 싸워봤을 거라고 부부싸움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또 글을 아, 올려주신 네. 분이 계신데 아, 네, 네, 그렇지 네. 않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해보면 이제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너무 놀랬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놀랬으면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단계를 더 높여야지 그게 싸움인 거야. 그거보다 더 아이고, 심해지고 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웃어서 죄송한데. 너 네. 공감에 웃음이 있어요. 이건 정말 그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네 갑자기 공감이 너무 돼서 나오는 네. 얘기였습니다. 네. 비웃었어요. 아니야. 그런 커밍아웃을 하면. 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싸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가 돼서 또 싸우게 되면 싸움이 되려 그러면 이거보다 강도가 높아져야지 싸움인 거예요. 네. 아니면 그때 뭐 비슷하게 그냥 또 흐지부지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공감이 돼서 웃음이 좀 나왔고요. 그게 되게 이제 안 싸워보셨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더 부부 싸움은 정말 부부만이 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밖에서 보면 저 사람들 싸운다고 인고 부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화를 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몰랐던 나 자신조차도 몰랐던 모습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 밖에서는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되니까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그래서 더 저 부분은 저렇게 사이가 좋은데 우리는 왜 그래? 라는 생각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부분은 싸우지도 않고 근데 당신은 왜 그래? 라는 말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나는 또 왜 이런지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밖에서 보는 어떤 그 친밀함의 어떤 정도라든지 그 관계의 모습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런 비교는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다음 주는 다음에 또 합시다. 오늘 스토리가 이어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성이 다 있었어. 그런데 네. 그 구성은 1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다음 주에 할게요. 같은 1번 주제로 들고 오겠습니다. 네, 1번, 2번은 여성분들 100% 1번 하셨어요. 당연한 수준입니다. 너무 예상했던. 비약이 아니라고 100% 1번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침마당 가족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도 되나요? 저는 싸우다가 제 안에 이런 내가 살고 있었구나라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놀랄 만큼 정말 천박한 저의 밑바닥을 몇 번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는 만나기 싫은 저의 밑바닥을 제가 배우지 못해서 워낙 천성이 천박해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들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밑바닥 본인의 그런 모습들을 한두 가지씩은 가슴에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게 참 무섭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러게요. 네. 네, 나눠주신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얘기가 되게 위로가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다 오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싸운다, 나도 싸우고 나의 밑바닥을 보는 게 참 힘들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친밀한 관계들에서 싸워봤고 내가 이 정도까지 화내는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난 미친놈이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믿을 수가 없고 이런 경험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을 다른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좀 위로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계시면 위로가 될 거고요. 너만 그래 그러면 뭐 각성해야죠. 뭐.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네. 박사님 다음 주에 뵙고 인사 네.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